마더텅 3회 고난도 미니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봤을 때 A, B, A, C가 같고 무게 중심 G가 Y 꼴 X분의 위에 있대요. 무게 중심. 그럼 여기가 이제 X 좌표가 T겠죠? 그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주로 보조선을 무조건 필수 보조선이거든요. 이거는 기억해 둡시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요마랑 요마가 합동입니다. 그래서 요것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가 됐을 때 여기가 지금 t, t분의 1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대 1일 테니까 여기가 t분의 1이면 요 전체가 지금 t분의 3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넓이가 3t라고 했으니까 밑변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밑변 길이를 주어지니까 BC 길이를 FT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분의 1 FT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3T다. 그럼 TT 날라가고 FT가 2T 제곱이 되죠. 그러면 2T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T 제곱을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0이 되는 인자 찾기 위해서 T-1 해주면 어떻게 된다? 2T.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무게중심 2대 1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요 친구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한데 그 이번 6평에서도 여기도 6평이네요. 이번 6평에서 또 나왔던 게 그 3참수의 b. 자,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하면 3참수의 b. 자, 이걸 봤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친구들 다시 극대사나 극소에서나 여기서 응곡점, 그 다음에 극소, 그 다음에 요 만나는 점. 그래서 요 만나는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x 값을 쭉 그어주면 이 x 값들의 b가 전부 다 같습니다. 요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좀 문제가 쉽게 풀리고 이번 2022학년도 6평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f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접선 LM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의 x 좌표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접점의 x 좌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x 값을 먼저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kx. 그러면 0과 2k를 지나는 곡선이 된다, 맞죠?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요 b를 가져가 보면 여기가 0, 여기가 2k.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2k이기 때문에 여기가 k, 마이너스 k, 3k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k만큼 거리가 차이 나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접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한 값에다가 얘가 3k 제곱이다 를 해서 x 값을 구해보면 접점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x-3k x 플러스 k. 얘가 좀 신기한 게 아구가 딱 맞죠. 여기서 끈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서 끈 접선의 방정식 이 뜻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게 신기하다라는 거. 그리고 접선과 x축에 평행한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이건 무슨 뜻이죠? 얘가 극대 극소를 지난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평행하고 접한다.
x축과 평행한데 접하는 거면 극대극소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요 결국 평행사변형을 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자,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방법. 요 높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차죠. 극대값, 극소값의 차. 이게 높이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거 밑변은 밑변은 요마 두 개, 접선의 방정식, 두 접선의 방정식에 평행이동 차. 오케이. 두 접선의 방정식의 평행이동의 차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축 평행이동 차죠. 네, 그 x축 평행이동 차, 이게 수원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지수로그 함수 문제 보면 평행이동 차에 의해서 넓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4랍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일단 극대극소 값의 차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하면 1이죠. 그 다음에 2k를 대입하시면 2k를 대입하면 3분의 8, 그 다음에 4가 마이너스 3분의 4 k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2k를 대입하니까요. 그러면 요 사이 거리가 3분의 4k 세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들의 x값의 차를 보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를 그냥 평행이동 차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좀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우리가 3k 제곱이 기울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를 지나면서 요 y 값이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더하기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친구는 y 꼴 3k 제곱 x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요렇게 되는데, x 값의 평행이동을 보려고 하면 다 묶어내면 되죠. 기울기를 다 묶어내시면 되는데 3k 제곱에 x 플러스 k에 마이너스 9분의 4k, 그 다음에 플러스 3k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3k 제곱에 x 마이너스 3k 더하기 3k 제곱분의 1. 그러면 이제 요 두 개의 평행이동 차죠. 그러면 3k 빼기 3k 제곱분의 1이고, x축 평행이동 상수가, 얘는 이제 x축 평행이동 상수가 마이너스 9분의 5 마이너스 3k 제곱분의 1이니까 이 두 개를 빼면 9분의 32k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니까 평행이동 한 거서 평행이동. 그러면 이제 얘를 27분의 2의 7승의 k 4제곱 이 24다.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웬만하면 좀 차수가 크면 그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k 4제곱 2의 4제곱 분의 3의 4제곱, 그래서 k가 2분의 3. 요것도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원리만 좀 빠르게 판단을 해 놓으면 요런 것들이 좀 빠르게 판단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 라는 거. 다음 3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의 백스. 차수와 개수가 전부 다 주어졌죠, 최고차항에. 자, 그리고 구간의 미지수. 구간의 미지수면 어떻게 한다? 대입 후 미분.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G0가 F0, 그 다음에 G'X. 이거 일단 밑에 조건 보지 말고 이게 이해부터 하시면 됩니다. 거의 무조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에서 극대값을 0을 갖는다 하면 얘는 조건이 G0가 제로다. 극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G'0도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제로. 그래서 이제 F0가 얼마? 가조건에 의해서 F0도 제로. 왜냐면 G0가 제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G'0가 제로인데 F0도 제로죠. 그래서 F'0도 제로. 그럼 이게 무슨 뜻? 중근 형태죠. 접한다 이 뜻인 거지. 0에서.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fx를 여기서 다항함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적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결국 fx 더하기 f'x가 결국 이제 원점 대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랍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결국 g'x는 x세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x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가 원점 대칭이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짝수 차수가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알파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초론이 끝났고 x제곱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구간에 미지수 있으면 대입 후 미분 이렇게 2번 시험에서도 나왔죠. 20번 문제로. 얘도 20번이네요. 좀 신기하네. 자, 그 다음에 4번 수열은 요새 이제 약간 그 트렌드가 수열이 기준항과 규칙을 알면 되는데 잘 보시면 기준항과 규칙이 있죠. 근데 이제 홀짝 규칙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얘를 같이 묶어서 쓰기에는 지금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요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공통인자이기 때문에 차네? 그래서 이제 A2N 빼기 A2N 플러스 1은 3이다. 홀짝이 차이가 항상 3이구나. 요렇게는 알 수는 있겠지만 조금 정리하기가 좀 힘들죠. 그럼 여기서 약간의 센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항상 짝수에서 홀수를 빼면 3이다. 요 조건이 하나가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막 샤라락도 아니기 때문에 샤샥샤샥 사라지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요애를 구하기는 힘들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A15가 결국 뭐다? A14 빼기 3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14 더하기 3 이 63이다. 그럼 A8 빼기 A14는 60. 그럼 얘가 이제 조금 유리한 게 짝수들만 볼 수 있죠. 뭐 근데 유리하기보다는 뭐 비슷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자, A8은 그러면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왜냐면 주어진 조건이 지금 A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거의 불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A8은 A2 곱하기 A4 플러스 1. 그 다음에 A4는 A2 제곱 더하기 1. 그럼 A2는 A2 곱하기 A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A14는 A2 곱하기 A7 더하기 1.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7이 A6 빼기 3이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게 크게 작용을 하진 않죠. A2 곱하기 3 A2 곱하기 A3 빼기 A3은 1 대입합니까? A2 곱하기 A1 빼기 2. 오케이? 자,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8이랑 A14를 빼야 된다 맞죠? 그러면 하나씩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A8은 A2로 정리를 해보면 A2의 세제곱 더하기 A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A14는 여기다가 한 번 더 넣어주면
A2 제곱 A3 빼기 2A2 더하기 1. 다음 A3에 한 번 더 대입해주면 A2 세제곱 A1 빼기 2A2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거 빼기 이거니까 빼보면 1 마이너스 A1의 A2의 세제곱 더하기 2A2의 제곱 플러스 3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60이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정리를 해보면 요 친구 A2에 1-A1을 하면 1입니다. 항등식 정리죠 결국. 그럼 이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해 주시면 3A2 제곱 더하기 3A2가 60이다 이렇게 된다. 맞죠? 그럼 이제 A2 제곱만 남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A2 제곱 플러스 A2가 마이너스 20. 그럼 이제 A2 플러스 5 A2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여기가 A2 마이너스 5 A2가 4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상태죠. A1이 0과 1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그럼 얘도 항상 양수. 그래서 이제 A2가 4가 되고, 그럼 A2가 4가 되면서 A1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드디어 구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되죠. A8은 A 제곱을 그 세제곱을 합니다. 그럼 2의 6승이니까 64 더하기 5 해서 69가 될 거고, 그럼 69 곱하기 그 다음에 A1은 역수니까 3분의 4 해서 23에 3, 4, 12에 94 요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얘는 근데 요새 트렌드긴 한데 수열이 결국 역으로 좀 들어가죠. 네, 역으로 들어가고 결국 이 제약 조건을 해석해서 그냥 쭉쭉쭉 그냥 쑤셔 넣는다?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끝이니까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사실 잘 없고, 여기서 잘 보면 그럼 이제 요로 갔을 때 왜 불편한가, 요거를 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얘는 왜 요로 가면 안 되냐면, 사실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면 A, 2n입니다. 짝수죠. 그 다음 얘가 2n 플러스 1이죠.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지금 n의 값에 따라서 2n이 정해지고 n의 값에 따라서 2n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짝수 홀수가 연관이 돼 있으면 짝수 홀수 따로의 규칙이 없을 때는 절대 이렇게 풀시면 안 됩니다. 뭐 사이에 규칙은 있긴 하죠. 홀수 짝수 빼기 홀수가 3이다. 근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쭉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뭐 꼭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차수 내려서 정리를 하는데 뭐 딱히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홀수 짝수 나오면 주어진 걸 기준으로 해서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이 친구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끌고 와. 평가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타 중에 하나인데 일반화 메타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다시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같은 자연수이고 요거인 두 실수가 존재한답니다. 존재 조건.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죠. 꼴이 비슷하죠. 꼴이 비슷하면 이게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꼴이 비슷하다. 일반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 B가 뭐가 된다? 결국 항등식의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근으로 해석을 하면 제일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뭐 5알파 할까? 5알파 더하기 6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더하기 6. 이런 문제가 꽤 나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를 봤을 때 인수분해 한다 맞죠? 인수분해가 잘 돼서 기분이 좋죠. 자, 근데 역대급 뻘짓인 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얘도 2 또는 3, 얘도 2 또는 3. 그래서 알파 베타는 2 또는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주로 짓는데 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x제곱 5x 플러스 6이라고 보고, 그럼 이제 x가 2 또는 3 이렇게 나오는데 2 또는 3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근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런 의미대로 얘를 이제 nx 빼기 x 제곱으로 보는 게 맞고 a랑 b를 근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연수 조건입니다. 작년 핵심 트렌드, 이게 이제 로그가 자연수 이 조건, 그리고 뭐 예시 문항에도 지금 있죠. 예시 문항에도 로그가 자연수 조건. 자, 로그가 자연수 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로그가 자연수. 이 유형은 웬만하면 로그는 k, k는 자연수라고 놓고 푸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풀입니다. 모든 평가원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는 k 잡고 풀면 엄청 편합니다. 그럼 얘를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러면 로그 2의 일단 첫 번째 항등식 정리에 의해서 nx x제곱 이 k다. k는 자연수.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k는 자연수를 뒀을 때 중요한 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항상 뭐 0보다 크다가 될 테니까 nx 빼기 x제곱에 2의 k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n.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두 근의 차가 0과 2분의 n 사이. 그럼 두 근의 차가 여기서 봤을 때도 이번 평가원에서도 핵심이 그 부등식에서 경계값 판단이죠. 경계값 판단을 봤을 때 얘가 b랑 왜 b-a가 0이 되면 왜 안 되지? 했을 때 두 근이 같아지죠. 그럼 중근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얼마? b랑 a가 같아지는 지점. 그 다음에 두 개 차가 2분의 n. 두 개 차가 2분의 n. 근데 y 값이 지금 공통이죠. y 값이 같을 때는 지금 잘 보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그럼 요 사이 거리가 2분의 n이란 뜻인데 요 대칭축이 2분의 n이죠. 그러면 4분의 n씩. 그래서 이제 4분의 3n, 4분의 n. 요렇게 이제 근도 주어진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얘는 지금 등호가 빠져야 됩니다. 그럼 요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 2의 k승이 있어야 된다. 이 풀이 지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2번 6평, 네 10번 또 봤을 때 로그가 드럽게 많이 주어져 있으면 n을 넘겨서 항등식 정리하는 거. 자, 어쨌든 뭐 굳이 링크를 하자면 뭐 그렇게 되는데 굳이 막 그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는 y 값이 16분의 3n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2분의 n을 대입하시면 4분의 n 제곱 요렇게 된다 맞죠? 그러면 2의 k승이 어떻게 돼야 된다? 16분의 3n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n 제곱보다는 작다. 이 등호 판단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틀리셨을 것 같은데 그 4랑 10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결국 내가 대입이 가능한 k를 해야 되고 구하고자 하는 게 n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게 이제 부정방정식 메타입니다. 자연수 조건일 때 결국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항등식 정리. 어떻게? 내가 n을 구해야 되니까 n을 가운데로 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n제곱 k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정리를 해보면 n제곱이 2의 k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얘는
타임 킬링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돼. 2의 5승 32, 그 다음 K의 2승 16에 3분의 64, 그 다음에 눈 아프겠다. 사실 저도 눈이 아팠습니다. 자, n제곱에 3분의 128. 그 다음에 n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2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2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저거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그대로 카운트를 해볼게요. K4. 요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세셔야 됩니다. 그러면 128, 256, 이것도 계속 대입하지 말고 여기서 20 곱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도 막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K7은 얘가 이제 512가 되는 순간이죠. 여기서부터는 n이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미 400을 넘어서죠. 그래서 얘는 탈락.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카운트를 하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0점 얼마니까 n이 3일 때, 그다음 얘는 21점 얼마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없죠. 4는 안 됩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42점 얼마. 그러면 이제 66 36, 77 49 안 되고, 그 다음에 85점 얼마. 그러면 88 64 안 되고 99 81 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170점 얼마. 그러면 이제 n 제곱, n은 이제 12 144, 그 다음에 13 되죠. 169. 오케이. 그 말고는 안 되고, 얘는 이제 3 4 1점 얼마. 그러면 n이 이제 얘는 얘가 이제 2의 8승이죠. 그럼 2의 8승은 우리가 이제 16의 제곱이죠. 그럼 이제 17의 제곱부터 17의 제곱을 해보면 이거는 못 내옵니다. 그럼 289니까 된다 맞지? 17. 그 다음에 18 해보면 88 64에 144에 324. 얘도 되고, 19는 뭐 20 빼기 1에 제곱하면 되니까 400에 마이너스 40 더하기 1 하니까 360이니까 탈락.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게 끝이죠. 드디어 다 셌고, 그러면 6 9 18 30 43, 그 다음에 60 78. 그래서 답이 78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그 포인트를 집어 보라고 하면 요겁니다. 꼴이 비슷하다, 그 다음에 로그가 자연수다 하면은 K 잡고 시작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 링크를 잘 해두셔야 돼요. 로그가 자연수 조건 나오면 문제 풀이 시작이 어떻게 된다? 는 K를 두고 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성인 거죠.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난 로그가 자연수가 나오면 그냥 K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K가 대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풀이들이 가능해지고, 여기서 내가 n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가운데다가 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항등식 정리. 오케이? 요거 정리 좀 잘 해두시고, 드럽게 중요합니다. 5번. 지금 핵심이 저렇게 카운트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17학년도죠. 저 근처 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통 6번.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가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돼 있답니다. m이 자연수고, 그러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요렇게 종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 m일 텐데, 함수값이 크면 클수록 무슨 뜻이다? 함수값이 크다. 오케이. 함수값이 크다는 정의가 뭐냐면, 그 대칭축이 여기선 평균이죠.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거리가 가깝다 이 뜻인 거죠.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얘도 지금 잘 보면 10이 좀 더 크다 맞죠? 그럼 10이 좀 더 가까이 있고 20이 요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는 우리가 22는 대충 요쯤인데 22가 더 크려고 하면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이 더 가까워야 되니까 m 빼기 10이 20 빼기 m보다 작다. 그래서 m이 15보다 작다 이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이 요 가운데 있게 되는 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10이랑 20이 여기 있다 치면 그 4가 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사이 거리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절대값. 요거 절대값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될 때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얘도 거리가 더 커야 되죠. 그러면 m 빼기 4가 22 빼기 m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이제 m이 13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니까 m이 얼마다? 14다. 원래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하면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n-10이 n-20보다 값이 더 크려면 거리가 짧아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판단이 왜 이래? 그 위치 판단이 잘 안 되면 요렇게 이제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 표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경계값이겠죠. 여기는 실제로 m이 15를 대입하면 얘가 경계값이 나오고, 얘는 두 개 경계값이 얼마? 13? 그래서 여기가 경계값이 13이고 15니까 그 사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m이 14인 거를 알아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z는 x 빼기 m의 시그마 이렇게 될 테니까 p가 이제 14를 빼고 표준 편차가 5죠. 그럼 5분의 3이니까 0.6 z, 그 다음에 14 빼고 하면 0.8. 그럼 0.8부터 0.6까지 빼면 된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0.288 빼기 0.226, 그럼 0.062. 그래서 다 곱하면 62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연수 정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대칭 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깝다, 거리 절대값이 가깝다 해서 그 절대값을 통해서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요거는 봤을 때 핵심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이게 등비 수열의 극한 문제다 맞지? 등비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핵심이 얘가 제일 중요한 게 구간 분리 함수입니다. 최근에 구간 분리 함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의 절대값급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 분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되게 링크가 많이 되는데, 천천히 보면 우리가 이제 공비를 구하셔야 되는데, 공비는 n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편해. 그럼 여기선 공비가 k분의 x-1의 제곱을 예시를 드셔야 돼. 알겠죠? 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k분의 x-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항상 0보다 크다 맞지? 1보다 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거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x-1의 제곱이 1일 때는 0이 될 거고, k분의 x-1의 제곱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랍니다. gx가. 그럼 이제 k가 아닐 때는 이미 0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fk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f의 합성 fk 해보면 k분의 k-1이니까 1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얘가 k분의 k-1 하면 당연히 작겠죠. 오케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했지. 합성함수. 그럼 이제 f-1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얘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죠. 지금 왜 0이 나와야 되죠? 좌우 미분계수는 이미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좌우 미분계수한다. 좌우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K일 때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K 제곱분의 4는 1이다. 근데 K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K가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FK 2 대입해보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가 있고, G에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0이 됩니다. 맞죠?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G 마이너스 1 천천히 F에 F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아까 0이라 했으니까 G0 F0. 그럼 F0는 다시 대입을 하시면 2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신나게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있었죠. 다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FK K가 이제 2니까 FK가 얼마? F2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 맞지?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은 맞는데 우리가 K가 2가 아닐 때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이상한 데다 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쑤셔 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요렇게 되는 거. 오케이? 요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했을 때 구간분리 함수에다가 공비를 잡는 방법,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이거 그 n의 개수 1로 잡아주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얘로 제발 좀 잡으세요. 그 다음 8번 기하. 자, 9가 있고 0,5,5가 있는데 x, 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최대값이다. 맞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주로 공간 문제는 평면을 직선으로, 직선을 점으로 그릴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왜냐면 이제 평면도를 따야 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블록 쌓기 해가지고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이런 식으로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XY 평면에 어떻게 최대로 될까는 XY 평면을 어떻게? XY 평면을 선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Z축이 되고 여기가 XY 평면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XY 평면이 되고 결국 여기가 0,5,5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요 사이 거리가 이미 오고 요 사이 거리가 이미 오다. 얘가 45도가 각이 주어진 거죠. 오케이. 자, 그걸 보고 점 P를 지나는 평면과 9S가 만나서 생긴대요. 원이. 그러면 평면을 당연히 9를 평면이 자르니까 칼로 자르면 당연히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지름 길이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앞면에서 봤을 땐 어떻게 된다? 딱 잘랐을 때 길이가 2짜리인 선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느낌. 근데 어차피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최대한 많은 면적이 XY 평면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빙글 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핵심이 딱 XY 평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결국 최대값을 설정을 해봤을 때 이 면적이 가장 넓은 이 친구가 최대가 됩니다. 자, 이까지만 판단을 하시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더 센 정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만 들어 놓으세요. 들어 놓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한번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 답지를 봤더니 답지가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가지 마시고 이거 왜 넣은지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왜 넣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만 구경을 하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길이가 2고 여기가 이제 5루트 2가 각각 됩니다. 그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이번에도 그 6평 때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죠. 요게 이제 세타. 그러면 그 수선의 발 내려보면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 이거 하면 1, 5루트 2, 그 다음에 7, 7, 49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정사형을 때리려고 하면 이 XY 평면에 평행한 요 사이 각을 그어야 되겠죠. 이 사이 각은 아까 전에 핵심이 뭐? 45도죠. 평행하다 했으니까 세타에서 45도를 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가 나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알파는 세타 마이너스 45도. 원래 이게 이제 요거를 찾는 겁니다. 발견적 추론 세타랑 45도랑. 그래서 이거는 그 외에는 풀 줄 몰라도 됩니다. 요렇게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코코를 싸거든요. 한번 들어 놓으세요. 근데 쓰진 않을 거야.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럼 코코를 싸. 그러면 우리가 5루트 2분의 코사인 더하기 사인은 1 더하기 7이니까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날리고 5분의 4. 그럼 이제 코사인의 요 넓이가 얼마? 반지름이 1이라 했으니까 파이죠. 파이의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 5분의 4파이. 그래서 답이 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가 되는 상황은 설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거는 계산할 줄 몰라도 요거를 봤을 때 핵심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갖다 버릴까 하다가 그 들고 온 게 일단은 되게 많이 그려보셔야 돼. 공간도형은 핵심이 그 최대 최소가 되는 상황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평면을 직선을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알겠죠?